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병원마다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병원의 원장님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구비를 해놓고 환자분들에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죠. 저희도 이제 보통 한 3가지 정도 임플란트를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맞는 거를 선택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일단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바른 건지 혹은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비싼 게 제일 좋은가? 아니면 싼 건 좀 나쁜가? 아니면 어느 회사 임플란트가 좋다던데 정말 그게 좋은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창기에 임플란트는 국산이 거의 없었어요. 국산이 없고 초창기 때는 다 외제였죠, 외산. 왜냐면 이제 이게 외국에서 개발된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외국에서 먼저 만들었었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도 제품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여러 가지 임플란트 회사들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회사들도 제품을 출시했다가 생각보다 그 제품이 성능이 떨어져서 중간에 폐기되고 중단한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연구된 데이터들이라든지 상품을 출시해서 이게 10년 넘게 환자분들이 사용을 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국산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믿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외산 임플란트들을 같이 식립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시술을 해드렸지만 현재는 이제 국산 임플란트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 국산 임플란트만 사용하고 있냐면 외산이 초기에 품질이 더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일단 비용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라는 게 한 번 해서 평생 쓰면 좋겠지만 중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어요. 고철물이 부러진다든지 혹은 임플란트 자체가 잘못돼서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국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호환 가능한 대체품을 구하기가 쉽죠. 그 회사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 걸 구해서 쓰면 되는데 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수입하는 중개상이 있는데 중개하는 회사가 없어지기도 해요. 외국의 임플란트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AS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국산 임플란트의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산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국산 임플란트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사실 국산 임플란트도 수십 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망하지 않을 회사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삼성, LG, 현대 이런 회사들은 쭉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회사의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 1, 2위 회사의 제품들을 병원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 임플란트들이 다른 조금 더 저가의 임플란트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데이터가 있고 나중에 환자분들이 AS를 받고 싶으시더라도 심지어 제가 병원을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AS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임플란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임플란트를 고르는 그 선택 기준은 조금 의료진한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뼈가 아주 좋고 이렇다 그러면 그냥 기본 임플란트를 심으셔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뼈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고리식을 해야 되는 양이 많았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회사 임플란트 중에서는 조금 더 골 결합력이 높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환자분이 앞으로 믿고 쓰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에 이제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하면 무조건 장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의수술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에 다 하는 전악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뼈 모양이 상당히 안 좋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이제 입을 좀 잘 못 벌려서 수술할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입을 벌리고 그걸 맞춰보기가 너무 힘들 때 이런 경우라면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이라면 굳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당일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오늘 하루에 수술해서 보철물까지 다 올라가는 방법이죠. 혹은 기존 치아가 있었다면 기존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 이까지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당일 임플란트인데요. 근데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통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제일 좋지 않냐, 제일 편하지 않냐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한 번에 다 잘 끝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치아 사이즈는 좀 큽니다. 시술되어지는 임플란트보다 좀 커요. 보통 어금니 같은 경우에 어금니의 폭경이 한 1cm 전후가 돼요. 하지만 저희가 심는 임플란트 중에 두꺼운 게 4에서 5mm 정도예요. 혹은 더 두꺼운 임플란트들이 있지만 아주 두꺼운 것들은 아주 제한된 경우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치아는 이만한데 임플란트는 작잖아요. 그러면 틈이 생기겠죠. 그 틈에다가 어쩔 수 없이 보리식을 추가로 좀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입 뺀 자리가 이를 빼고 나면 잇몸이 이렇게 열려있는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 구멍 자체를 닫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뼈 이식을 한 경우에 그 구멍을 통해서 뼈가 흩어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자리가 뼈가 어떻게 나을지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일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예측을 해서 심는 거거든요. 이를 빼고 나중에 뼈가 이렇게 찰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주변에 모자른데 뼈도 넣고 이렇게 해서 심는데 생각보다는 잘 아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감염이나 위험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당일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금니에는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요. 앞니 쪽이나 작은 어금니까지는 아주 뼈의 크기나 이의 크기가 잘 맞는다면 시술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빼고 그냥 가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니가 망가진 경우에 앞니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좋고요. 어금니나 아니면 염증이 심한 치아들의 발치의 경우에는 발치하고 염증이 좀 아무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쓰시는데 더 좋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는 당일 임플란트보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